20년 가까이 친하게 지낸 대학교 선배가 있습니다. 친형제 같은 사이였고 제 결혼식 사회도 봐주었죠. 쇼핑몰에서 남성 의류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던 선배였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는 주변 의류 매장에서 행사 특판을 하느라 급전이 필요한데 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행사가 끝나서 수익이 나면 20%의 이자와 함께 돌려줄 수 있다고요. 본인도 빌려주려고 한다고 했죠. 돈 거래가 썩 내키진 않았지만 선배를 믿고 빌려주게 됐습니다. 한 달 뒤 행사가 끝났다며 200만 원의 이자가 입금이 됐고 한 달 더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다시 한 달 뒤 200만 원의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선배가 잠적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저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선배들, 동기들 여럿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선배가 편취한 돈만 억 단위라고 하더군요. 동기 한 명이 그 선배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투자 세의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고 들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앞서 선배와는 전화통화를 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사기당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계좌 내역밖에 없는데 괜찮은가요? 이런 사례 접수가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가 놓고서는 참적해버린 그런 상황이군요. 고액의 이자를 제시하고 이자만 지급하는 척 하다가 사실 원금은 제대로 갚지 않은 셈인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사연?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보이고 사실 이러한 유사한 사안에서 오히려 피고인 측의 변호를 맡아서 또 변호를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들의 그 마음을 잘 이용을 하는 거죠. 2달 쓰고 200만 원, 20% 이율을 준다.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일단은 피해자분도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와는 별도로 돈을 빌려갔으면서도 갚지 않은 사람의 사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변호사님께서는 사기죄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망행위, 어떤 기망행위가 있어서 이런 어떤 처분행위를 하게 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이 될 텐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로는 돈을 1,000만 원 빌려주고 200 합산 400 정도를 그렇죠. 받은 상황인 건데 이 빌려준 사람이 원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했으면 아마 절대로 빌려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을 빌려준다는 거 첫 번째 약속했었죠. 그리고 20%의 이자를 함께 2달만 쓰고 돈을 2달만 쓰고 20% 이자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돌이켜보면은 이자는커녕 지금 원금도 손상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20%라는 아주 고율의 이자를 줄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아마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 추정컨대 거짓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고 이자를 2번 받긴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사기죄 성립에 있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갔고 그리고 나서는 잠적까지 한 상황이니까 빌려받아가서 간 사람 같은 경우는 사기죄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따져보자면은 2달에 20% 이자는 이게 엄청난 수익인데 법에서는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바로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저리의 이자가 이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은 시중 이율보다도 조금만 더 높게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분화방처럼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한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한하고 그걸 우리 이자 제한법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자 제한법에 현저히 초과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보이는 이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똑같은 일을 겪은 동기가 알아보니까 이거 투자의 일종이다.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다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변호사님? 투자권 아니면 원금을 보장하는 차용금이건 그것에 좌지우지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약속했던 수익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있었는가, 지급할 생각은 있었는가, 아울러 그 사람이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금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가, 그건 계좌를 봐야 될 문제겠지만 투자건 돈에 대한 차용금이건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을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나, 그리고 약속할 수 있을 만큼 변제 능력이 있었나, 그것만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이제 통화로 하셨기 때문에 뭐 녹음을 안 남기셨던 것 같고 계좌 내역뿐이라는데 이걸로 증명이 될까요, 변호사님?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계좌를 알 길이 없죠. 상대방의 그렇죠. 금융 계좌를 뭐 드러낼 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정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죠.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서 처음에 돈을 가져갔고 200과 200을 주고 마치 의도한 양 잠적을 해버린 이런 상황,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 1,0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 사실 충분하다고 보진 않아요.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수사기관이 이 선배의 계좌를 확인했더니 돈 충분했다. 충분히 줄 수 있었는데 그냥 안 준 것일 뿐이다 하면 사기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연의 그 뒷부분을 보면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죠. 그리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 진행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다른 선배 동기들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일은 당한 건데 이들이 좀 연대해서 함께 고소 진행하면 좀 더 유리한 점 있을까요? 함께 고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고소는 꼭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 각각의 고소인들이 저마다 고소는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1대1로 금전 거래를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냐만을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과한 금액을 가져갔다. 그리고 과한 수익을 여러 사람에게 엄청나게 약속을 했다. 더더욱 사기가 성립되기 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피해자들이 다 같이 고소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께 어떻게 이 어려움 헤쳐나갈지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있는 상황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도움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사기 부분 좀 명확히 밝히셔서 금전적인 피해 보신 부분 네,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